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어떤 뉴스를 클릭할지, 점심 메뉴를 정할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크너츠의 저자 로라 도즈워스와 패트릭 페이건은 이 믿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요? 이 책은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묘하게 유도당하고 때로는 속아 넘어가며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지를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크너츠의 핵심 개념과 사례, 그리고 그러한 조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치와 다크너츠의 차이. 너치는 원래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밀어주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샐러드를 눈높이에 배치해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거나 장기 기증 신청서를 기본 체크 상태로 설정해 기부를 늘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인지적 게으름이나 자동 반응을 이용하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도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쓰이는 너치가 있습니다. 다크너치는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작의 6가지 전략. 이 책에서는 다크너치 전략을 6가지 프레임워크로 분류합니다. 프레임 설정. 같은 정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95% 생존율과 5% 사망률은 의미는 같지만 감정적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95% 생존율보다 5% 사망률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죠. 이렇게 기업이나 언론은 의도한 방향으로 정보를 프레임화하여 대중의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방해.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다크너치의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에 방해문을 둬서 그 행동을 하기 꺼려지게 만드는 것이죠. 속임수. 거절 버튼만 잘 보이지 않는 회색 글씨로 만들거나 알고 보면 정상 가격인데 오늘까지만 할인 같은 가짜 마감 메시지를 전하는 등 정보를 숨기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강제. 푸시 알림이나 팝업 광고처럼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피할 수 없도록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얽힘.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서비스를 연동해 놓고 해지할 경우 중요한 기능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도 계속 이용하는 선택을 강제하죠. 유혹.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병든 아이의 사진이나 슬픈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기부 요청 광고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감정이 앞서게 만들어 이성을 흐리는 전략이죠. 조작의 실제 사례들. 그럼 이제 이러한 다크너치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페이스북의 감정 조작 실험. 페이스북은 70만 명의 사용자 뉴스피드를 조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포스트를 줄이고 부정적인 포스트를 늘리자 사용자들의 글도 실제로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감정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점령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죠. 쇼핑몰의 급박함 조작. 지금 이 상품을 23명이 보고 있어요. 5개 남았습니다. 같은 문구는 대부분 허위입니다. 소비자에게 경쟁과 시간 압박을 느끼게 하여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이죠.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조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는 사용자의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해 분노,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더 많이 추천합니다. 이는 시청자의 감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끌리게 하죠. 정부의 공포 조작. 코로나 팬데믹 당시 영국 정부는 시민의 자발적 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심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공포를 조작했습니다. 정부 문건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더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대화 내용이 등장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공포를 더 조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죠. 왜 우리는 쉽게 조작당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다크너치에 당하고 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는 복잡한 계산보다는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인지적 휴리스틱.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중 대부분은 직관과 감정에 의존하는 휴리스틱, 즉 정신적 지름길을 사용해 판단하죠. 이 방식은 뇌의 에너지를 아끼지만 동시에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위험도 큽니다. 예를 들어 한정 수량이라는 문구를 보면 뇌는 즉시 지금 안 사면 손해본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 판단은 빠르
빠르지만 정보에 대한 분석은 생략되어 있죠. 군중 심리와 사회적 증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콘텐츠, 리뷰 수가 많은 제품, 줄 서 있는 가게 등을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옳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증거라는 심리 현상으로 다크너츠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 행동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는데 훨씬 더 민감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지 시 혜택 상실이라는 메시지에 약해지고 자동 결제를 끄면 쿠폰을 잊는다는 경고에 쉽게 반응하죠. 조작에서 벗어나는 법. 다크너츠는 단순히 조작의 실태만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조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도 제공합니다. 언어에 민감해지기. 우리는 정보의 내용보다 표현 방식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긴급, 마감 임박 같은 단어들이 나를 어떤 감정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문구를 읽을 때는 항상 질문을 던지세요. 이 단어는 내 결정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 자동 설정을 해제하기.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는 기본값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 결제, 알림 허용, 위치 추적 등이 있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설정을 점검하고 수동으로 변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정 반응을 자각하기. 콘텐츠를 클릭하려는 충동이 들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는가? 이건 내 진짜 욕구인가? 아니면 자극받은 감정인가? 이 질문 하나가 조작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입니다. 다양한 정보 채널 확보하기. 하나의 알고리즘, 하나의 언론사, 하나의 시선에 의존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의 뉴스, 다른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 전문가 커뮤니티 등에서 다양한 관점을 섭취해야 더 건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 이 책 다크너츠는 우리 일상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단지 마케팅 기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들 중 상당수는 사실 우리의 의도가 아닌 설계된 환경 속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조작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에 대한 자율성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사고, 행동,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함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질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크너츠의 조작 심리학이었습니다. 당신의 다음 클릭이 더 자율적이길 바랍니다.